보디빌더들은 기본적으로 체격이 크죠. 그건 사실 그들이 보디빌더라고 불린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디빌더들은 너무 커서 마치 쉬얼크와 헷갈릴 정도예요.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여성 보디빌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위. 나탈리아 쿠토바. 나탈리아 쿠토바는 러시아 전역에서 잘 알려진 여성 보디빌더이자 파워리프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마조나 또는 단순히 러시안 아마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쪽이든 의미는 같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여성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나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보디빌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무려 102kg이고 키는 183cm에 달합니다. 그녀는 14살 때부터 파워리프팅을 시작했는데 지금 28살이 된 그녀는 무려 47cm에 이르는 이두근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암리프팅에서 유럽 챔피언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타이틀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탈리아는 완벽한 몸을 만들기 위한 끝없는 여정 속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에스트로겐 차단제를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0kg에 달하는 그녀의 데드리프트 기록은 그녀가 얼마나 강한 여성인지 잘 보여줍니다. 19위. 조니 로우. 조니 로우는 미국 출신의 배우이자 전 프로레슬러였습니다. 그녀는 세계레슬링 연맹 WWF에서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고 세상의 9번째 불가사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조니는 1995년 매사추세츠주 몰든에서 킬러 코알스키 밑에서 전문적인 프로레슬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여장을 한 남성 레슬러와 맞붙기도 했습니다.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정말 즐겼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조니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 여러 인디단체에서 활동했는데 페뷸러스 몰라가 그녀가 초기에 경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1996년 한 프로레슬링 행사에서 그녀는 폴 레베스크와 숀 마이클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녀의 영상을 본 뒤 WWF에서 바디가드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WWF의 구단주 빈스 맥마흔은 처음에는 그녀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때려눕히는 게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WCW에서 그녀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간판단체인 NNW의 유일한 여성 멤버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WWF의 결정을 기다리던 그녀는 일단 WCW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셰인 맥마흔이 그녀에게 WWF에서 영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자 WCW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옛 트레이너 킬러 코알스키는 셰인 맥마흔에게 WCW에 관심을 알린 것이 오히려 WWF가 경쟁심에서 그녀를 영입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위. 니콜 베스. 니콜 베스는 ECW, WWF, XPW, 그리고 NWA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보디빌더이자 배우, 프로레슬러, 매니저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하워드 스턴 쇼에도 여러 차례 게스트로 출연했고 한때 스턴의 왁팩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니콜 베스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동안 여성 보디빌더로서 긴 경력을 쌓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7년에는 NPC 전미 보디빌딩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상반기에는 ECW에 데뷔했는데 저스틴 크레더블, 체스티티, 제이슨과 팀을 이루었고 또 토미 드리머, 마이키 휘프렉, 뷰얼 맥길리커티 같은 선수들과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 뒤 그녀는 WWF로 옮겨 레슬매니아에서 세이블의 바디가드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데브라 맥마이클과 긴 대립을 이어갔는데 이는 세이블이 니콜을 자신의 개인 바디가드로 고용하면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결국 1999년 오버 더 엣지 대회에서 베스와 발비너스가 팀을 이루어 제프 자렛과 데브라를 상대하는 혼성 태그 매치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비키니 콘테스트에서 데브라에게 패한 뒤 베스는 발비너스와 한 팀이 되었지만 경기 중 실수로 그를 제프 자렛의 기타로 가격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녀는 데브라와 아이보리의 경기에도 개입해 데브라가 챔피언십을 잃게 만들었고 그 결과 베스와 아이보리가 잠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스는 WWF를 떠난 뒤 회사에 대해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백스테이지에서 스티브 롬바르디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에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니콜 베스는 2017년 2월 16일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위.
린다 머레이. 린다 머레이는 미국 출신의 저명한 여성 보디빌더로 1962년 2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성 보디빌딩에서 가장 큰 영예인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무려 8번이나 차지했습니다. 머레이는 1962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헨리포드 고등학교에서 단거리 육상 선수이자 치어리더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해 정치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치어리딩을 이어갔으며 1982년에는 학교 역사상 두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홈커밍 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머레이는 1985년에 보디빌딩을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미국 풋볼리그 팀 미시간 팬서스의 치어리더로 활동했습니다. 보디빌딩에 뛰어든 뒤 그녀는 빠르게 성장했고 주 대회와 지역 대회를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89년 IFBB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에서 프로 자격을 획득했고 1990년에는 6회 연속 우승자였던 코리 에버슨의 뒤를 이어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10년간 그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머레이의 체형은 넓은 어깨에서 V자형으로 좁아지는 상체와 균형 잡힌 하체가 조화를 이루었고 이는 여성 보디빌더의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머레이는 1996년에 은퇴했지만 2002년과 2003년에 다시 미스 올림피아 무대에 복귀해 두 차례 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16위 킴 샤지. 킴 샤지는 미국 출신의 프로 여성 보디빌더이자 피트니스 피겨 선수입니다. 그녀는 1968년 일리노이 주 마툰에서 태어나 디카터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다양한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달리기,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멀리뛰기는 물론 배구, 농구, 치어리딩까지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법률 보조학을 전공했고 대학 무용팀에서 활동하며 에어로빅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보디빌딩을 권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운동하면서 그녀의 키 173cm 프레임은 점차 커졌습니다. 1997년 미스 올림피아 대회에서는 체중 71kg으로 출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그녀는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사진작가 빌 도빈스에 따르면 그녀가 은퇴한 이유는 IFBB의 성별 차별적인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IFBB는 여성 선수들에게 근육을 줄이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그녀는 많은 근육량을 줄인 뒤 피트니스와 피겨 대회에 참가했지만 성적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5위 아이리스 카일. 아이리스 카일은 1974년 미국 미시간주 벤턴 하버에서 태어났으며 6남매 중 5째였습니다. 그녀의 체격을 보면 아마 다른 형제자매들은 식탁에서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리스는 무려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9번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통계적으로 역대 최고의 여성 보디빌더로 만들어주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여성 근육계의 페이턴 매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보디빌딩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전설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한 후 아이리스는 그곳에서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며 언젠가는 그들을 따라잡거나 능가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알며 자신의 놀라운 성취를 신앙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리스는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일요일에는 훈련을 쉬며 휴식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14위 야제니 오로퀸. 야제니 오로퀸은 영양학,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 스컬프팅, 그리고 대회 준비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꼽힙니다. 그녀는 개인 트레이너로서 2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제니 오로퀸 가르시아는 베네수엘라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여성 보디빌더로 평가받습니다. 28세에 프로 데뷔를 했으며 이후 눈부신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미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에서 5회 우승, 그리고 2005년에는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원래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다가 갑작스럽게 보디빌딩과 피트니스로 전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대에 처음 오른 순간부터 그녀는 늘 승리자였습니다. 1993년 베네수엘라 내셔널 대회에서 첫 출전했는데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아마추어 대회에서 4번 더 우승했고 이를 통해 프로카드를 획득하며 미국 진출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며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 트레이너이자 피트니스 영양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3위. 르네 캠벨. 르네 캠벨은 2008년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으며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여성 보디빌더입니다. 그녀는 2012년 세계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IFBB 프로 자격을 얻었고 현재는 프로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영국 사이즈 20 체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사이즈 8의 작은 체형이었지만 지금은 사이즈 14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당당한 매력을 보여주며 무대에 섰습니다. 르네는 2011년 영국 여성 헤비급 보디빌딩 챔피언, 2011년 IFBB 세계 챔피언, 그리고 2012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다큐멘터리에서 근육 발달 과정을 다룬 주인공으로 소개되었고 ITV사의 코미디 시리즈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르네는 어릴 적에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엄격한 식단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달리기, 자전거, 수영을 즐겼고 트라이애슬론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보디빌딩 대회에 초청받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원래는 단 한 번만 대회에 출전할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보디빌딩 선수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위. 줄리아 빈스. 줄리아 빈스는 흔히 머슬밥이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웨이트리프터이자 보디빌더로 15살 때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을 얻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코치가 그녀의 힘을 보고 차라리 웨이트리프팅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줄리아는 집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업에 전념하며 법대 진학을 꿈꿨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여유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줄리아가 머슬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인형처럼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엄청난 근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11위. 브리엣 브레조박. 브리엣 브레조박은 어릴 때 남자친구 집에 있던 개인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카라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리 에버슨과 아나랑어의 사진을 보고 본격적으로 보디빌더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레조박은 단 3개월 훈련 후 2001년 세계선수권 대회의 미스 보디빌딩 부문에 출전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뒤 피트니스 부문으로 전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체격은 너무 근육질이라서 2004년 대회 예심에서 피트니스 부문 참가를 거절당하고 다시 보디빌딩 부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체형이 보디빌딩에 훨씬 잘 어울린다고 조언했습니다. 2009년 브레조박은 IFBB 세계 여성 보디빌딩 챔피언십에서 헤비급 2위를 차지하며 프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템파 프로와 유로파 배틀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했고 2010년에는 처음으로 미스 올림피아에 출전해 9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그녀는 토론토 프로 슈퍼쇼에서 3위를 차지했고 같은 해 두 번째 미스 올림피아에서도 3위를 거뒀습니다. 이후 여러 대회에 출전하면서 매번 미스 인터내셔널과 미스 올림피아에서 꾸준히 6위 안에 들었습니다. 10위. 알리나 포파. 알리나 포파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1978년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 벨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2살 때부터 건강과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육상에 참여하며 체중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곧 근육 증가로 바뀌게 되었지요. 알리나는 영어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프로 여성 보디빌더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큰 근육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원래 그 명언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지만요. 오늘 이 리스트에서 본 몇몇 여성들은 그 책임을 조금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9위. 드니즈 로스키. 드니즈 로스키는 1993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여성 보디빌더였습니다. 그녀의 성취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없이는 근육을 크게 발달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엄청난 양의 약물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대체 치료처럼 되었고 그녀는 1990년대에 남성으로 성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골든 팬서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뛰어난 여성 보디빌더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이사한 후 보디빌딩을 시작했고 1993년 IFBB 잔타나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를 하며 헤비급 부문 우승과 종합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드니즈는 1994년 미스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뒤 고향인 텍사스 포트워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르몬 문제로 정신적 부작용을 겪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종교적인 삶에 몰두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며 여러 종교 집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녀는 2001년에 다시 보디빌딩으로 돌아왔고 이전보다 더 나은 신체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8위 안드레아 쇼. 안드레아 쇼는 주로 체조를 했지만 치어리딩도 즐겼습니다. 그녀는 1989년에 태어났는데 당시가 여성 보디빌딩의 전성기였습니다. 안드레아의 어머니는 간호사이자 개인 트레이너였는데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격려자였습니다. 안드레아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모델이 되고 싶었지만 키가 165cm에 불과했습니다. 모델업계 기준에는 부족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대회 출전을 잠시 미루고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피트니스와 스포츠 과학학사 학위를 받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겨 부문이 아니라 피지크 부문을 선택했습니다. 운동을 거듭하면서 그녀의 근육은 너무 발달해 피겨 부문에서는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는 보디빌딩 부문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드레아의 다리는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었지만 신체의 균형을 위해 상체를 더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제이크 우드와 윙스 오브 스트렝스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7위 데이나 린베일리. 데이나 린베일리는 대학 시절 스포츠 활동이 부족해 활동량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습니다. 곧 그녀는 보디빌딩을 사랑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겨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데이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IFBB 프로 자격을 얻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복근이 6개나 생기는 거예요. 2011년 그녀는 첫 번째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는데 자신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종합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승리로 그녀는 프로카드와 프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데이나의 가장 큰 전환점은 2013년 미스 올림피아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계속해서 많은 타이틀을 거머쥐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6위 모니크 존스. 모니크 존스는 미국 출신의 프로 여성 보디빌더입니다. IFBB 프로 여성 보디빌딩 랭킹에 따르면 그녀는 역대 7번째로 뛰어난 여성 보디빌더로 평가됩니다. 모니크는 16살 때 처음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피트니스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한 트레이너가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대회 준비를 권유했으며 그 계기로 그녀는 첫 번째 피겨 대회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200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탄버그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007년 그녀는 처음으로 전국 대회에 참가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체격이 보디빌딩에 더 적합하다며 보디빌딩 부문으로 전향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보디빌딩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며 성장해왔습니다. 5위 테레사 이반크. 테레사 이반크는 굉장히 활발하고 열정적인 운동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무용팀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프로 경기에서 테레사는 8명 중 2위를 차지했고 준우승으로 얻은 포인트 덕분에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윙스 오브 스트렝스 라이징 피닉스 쇼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성 보디빌딩을 지켜내는 그들의 지원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 모든 걸 소중히 여깁니다. 테레사는 과거에 유산소 운동 중독자였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잡지를 보다가 대회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그 모습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고 결심했고 프로 선수가 되어 미스 올림피아 무대에 오르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6년 그녀는 프로카드를 획득했고 2019년에는 두 번째 프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세 번째 프로 대회에서 다시 우승했고 미스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4위
안둘라 블랑셰트. 안둘라 블랑셰트는 원래 유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자신의 힘을 발견했고 90kg에 달하는 무게를 들어올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1993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월드게임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1996년에는 여성 피지크 월드에서 올해의 유럽 보디빌더로 선정되었고 2000년에는 미스 올림피아 라이트급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아쉽게도 그 타이틀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국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예술가이자 사진작가, 디자이너 체스 선수,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보디빌딩 경력 동안 그녀는 수많은 영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2002년에는 렉스라는 드라마에서 셰바 여왕 역을 맡았습니다. 또 2003년에는 아마존 전사로 출연했습니다. 3위, 사라 발리스. 사라 발리스는 꽤 오랫동안 프로 보디빌딩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녀는 2017년 유니버스 챔피언십에서 프로 자격을 획득했고 2018년에는 시카고 프로에서 1위, 2019년에는 애틀랜틱 코스트 프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번의 우승으로 그녀는 올림피아 월드 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라는 3회 IFBB 프로 올림피언으로 은메달과 금메달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위, 2020년에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그분 덕분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습니다. 사라는 개인 트레이너이자 공인 스포츠 영양사이며 AFS 프리미어 피트니스에서 카브 코딩 다이어트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신 변환 프로그램, 체중 감량, 근육 톤 강화, 근력 훈련, 영양지도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FS에서 4년간 인턴십을 마친 뒤 피트니스 디렉터로 임명되어 개인 트레이닝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프로 선수로서 직접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피트니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라는 2013년 아칸소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개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 셰니크 그랜트. 셰니크 그랜트는 IFBB 프로 보디빌더이자 온라인 코치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믿기 어려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 19세의 나이에 이스트코스트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때부터 그녀의 피트니스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학창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교 내내 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감은 무너지고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늘 스스로가 불완전하다고 느꼈고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트니스를 통해 자신을 다시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 뒤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셰니크는 2014년 NPC 내셔널 챔피언십에 출전해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스트코스트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템파 프로에서는 5위, 애틀랜틱 시티 유로파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대회에 출전하면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2017년에는 미스 올림피아 대회를 준비했지만 망막 박리로 인해 출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재도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림피아 무대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그녀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충분하기에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셰니크는 여전히 훈련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1위, 욜란다 휴즈. 욜란다 휴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육상과 체조 선수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WWF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프로레슬러 힐빌리 짐이라는 지역 보디빌더가 그녀를 찾아와 자신이 주최하는 여성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육상과 체조였고 여성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욜란다는 1997년과 1998년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또 6차례 미스 올림피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머슬앤피트니스, 플렉스, 머스큘러 디벨롭먼트 같은 유명 보디빌딩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근육질의 여성이 눈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미 여성은 본래 강한 존재인데 여기에 엄청난 근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인간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